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배제되는 폐쇄적인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미국은 자국과 호주, 또 뉴질랜드, 인도 등을 포함을 하는 소위 포괄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펼치면서 동아시아 지역 개념을 중앙아시아와 또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범아시아 지역 개념으로 역의 국가인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과 함께 소위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중국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 정책을 표현하며 해본다면 이것이 바로 중국의 1대1로 구상이고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은요, 2015년 3월 최종적으로 그 구상이 완료됐고요. 2018년도 12월 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중국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대1로 구상은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 규모의 30%, 그리고 세계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80여 개 국가들의 철도, 도로, 또 항만, 발전소 등 사회 기반 시설들의 건설, 또한 무역, 통상에 증진하고 또 에너지 자원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이고요. 동시에 중국 중심의 신국제 경제 질서 구축 전략이고요. 또한 신형 국제관계 수립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을 향한 영토적인 지배 움직임에 대해서 해양의 자유와 또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17년도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제시했고요. 이어서 일본, 인도, 호주가 포함되는 4자 전략적 협력, 소위 이것이 바로 쿼드, QUAD, 쿼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요, 미국의 전략이면서도 또 중국의 부상을 걱정하는 일본과 인도의 이해가 서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요, 남중국해 문제로 더욱 예민해지고 있고 또 아세안에게도 바로 첨예한 안보 환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불붙기 시작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아세안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불안한 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오늘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는요, 2022년도 새해에 미국과 중국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위치와 역할이 어떨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은요, 2022년 가을에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고 또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미중 경쟁 구도가 더욱 격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팽팽한 힘 겨루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반중 전선은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커스, AUKUS라고 해서 오커스 협정 발표인데요. 이건 바로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또 연합을 하는 그러한 체제죠. 자, 아세안이 미중 경쟁에 충분히 대비되지 않는다면 아세안 중심성은요, 결국 외교적 격식을 갖춘 예의 수준에 불과해져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염려가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 내에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필연적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과 견줄 만큼의 크게 발전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이념적인 라이벌 관계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쟁 대상으로 대중국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봉쇄 대상에서 전략적 경쟁 대상으로 시각을 전환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봉쇄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를 신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리적이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미중 경쟁은 아세안이 중심에 자리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은 사안별로 그리고 아세안 국가별 입장과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피, 즉 해증이라고 하죠. 이 해증 전략을 구사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동남아시아는요, 미중국 간의 경쟁의 그 힘겨루기 상태에서 가장 만만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관료들의 앞다투어서 이 아세안 주요국들을 방문했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을 했는데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애정 공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동남아 영내에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약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호주도 영내 영향력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앞으로 미중 관계는 단순히 무역 또는 기술, 경제 분야뿐 아니고요. 백신 외교, 이념 논쟁 등 전방위적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은 확실합니다. 쿼드라든지 오커스라든지 등등 새로운 이러한 다자간 협력 체제가 출범된 상황에서 영내 안보 구도에서 아세안의 역할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안보보다는 경제협력 강화로 방향을 틀어서 RCEP 등 이런 것들을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정들을 활용을 하고 또 미중 기술 디커플링 현상을 역으로 활용하는 공급망과 생산기조 확충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아세안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미중 경쟁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상황이 중요한데요. 2022년 아세안 국가별 정세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그나마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미중 경쟁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태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요,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필리핀은요, 올해 5월에 대선이 있는데 현재 모든 관심이 여기에 다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미국이 영내에 부여하는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요,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은 편이었지만 최근 또 수년간 중국의 그 경제적 기여라든지 또한 경제협력 필요성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따라서 아세안이 역할 강화를 위해서 2022년 유일하게 기대해 볼 만한 나라는 저는 인도네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관련국들이 앞다투어서 발표하는 입장은 긴장관계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이걸 고조시키는 측면이 많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국익수호 명분으로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EU라든지 일본, 인도, 호주 등등 주변국들이 각종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 군사화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강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는요, 인도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이게 이제 아세안 Outlook on the Indo-Pacific이라고 하는 결의문이거든요. 이 AOIP를 활용을 하면서 아세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아세안 정상들이 발표했었던 인도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즉 AOIP는요, 인도네시아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또한 2019년도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태국이 주도하에 채택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미국과 중국은 물론 영내외 관련국들의 여러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협력, 또 연계성, 또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 등 이 총 4개 분야에서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죠.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0월에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AOIP는요, 미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국익, 즉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과 부합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작년도 11월 달에 중국 아세안 30주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에서 AOIP와 중국의 1대1로를 연결시키면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세안만큼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긴장 구도를 관리하고 중재할 수 있는 행위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이 인도네시아가 주도해서 마련한 지역 구상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서 AOIP를 기초로 한 안보 대화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1973년도 냉전 시기 내 땅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설립됐었던 그 유럽 안보협력회의, CSCE라고 하는데요. 유럽 안보협력회의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끈질기게 중립적이고 또 비동맹주의를 외교 전략으로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서 이 복잡한 지역 외교를 활성화시키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상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